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이따 9시에 MF케어 독서에서 다룰 책을 읽고 먼저 저의 생각을 좀 남겨보려고 동영상을 켰어요. 제목은 자존감을 부탁해. 이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볼까? 거절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자꾸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여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절을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것들을 저는 또 성당을 다니기도 하지만은, 이게 인정 욕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너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이러면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인정받는다고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 불편해서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하지만은 이 안에서는 그대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러면서도 한켠에 늘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 뭐 뒤통수를 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보복을 해줄까 생각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가 이 대변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게 싸움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그냥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됐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확 터져서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 그때 이야기하지. 왜 나중에 이야기해? 네가 뭘 참았다고. 오히려 저에게 돌아오는 게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의견도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착한 여자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많이 불편했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도 불편했고, 왜 거절을 잘 못하니까 가까이 오면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누군가한테 부탁을 못하게 된 게 내가 그런 경우가 싫었는데 내가 또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도 미리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2018년 전까지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고, 들렸다 하더라도 그게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 이후로 이제는 오로지 저를 좀 봐야 되는데 저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움츠려들고, 그리고 다 뒤에서 나를 수군거리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이상한 여자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는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것들이 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런 말들이 똑같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들려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라는 사람이 전혀 제 안에 없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들렸을 때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많이 좀 억울해했던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내가 사람들 곁으로 안 가는 거, 사람들이 제 앞으로 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 돼가고, 그리고 나는 애롭지 않아 이러면서도 밤이 되면은 누군가하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왜 쉽게 이렇게 쉽게 못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이래도 그 안에서 꺼낼지를 모르니까, 그 순간은 좀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혼자 되고, 밤이 되면은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 그때 그냥 무심코 들었던 말들이 그때 무슨 말이었지?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러면서 다 세상에 홀로 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웃으면서 행복한 척, 나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는 척 이렇게 했지만은 이 안은 항상 타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을 끊기 시작하면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정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가면 먼저 어린 자아, 내면의 자아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와 대화를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 나와 대화를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 미안해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는데, 한 번도 저하고 제 의견을 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상담을 받고 오면은 그래 뭔가 시도를 할 것 같고, 또 심리학 책을 많이 사보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해보고, 그런데도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사람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넌 정말 씩씩해. 어떤 사람은 너 왜 그렇게 나약해. 어떤 사람은 너는 너무 예민해. 어떤 사람은 넌 너무 씩씩해. 근데 그게 내 스스로가 한 번도 그거를 모르고 다 타인들, 보는 각자의 그 사람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또 그 말을 들으면은 제가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에르는 웃고 있듯이, 그래서 그 노래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작년에 우연의 발견으로 이렇게 MF 케어, PCN 교육, 알승환 대표님과 1:1 코칭을 통해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 세일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를 좀 알고 저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고, 저의 속성을 알고 싶었고, 저의 기질, 본질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는데, 처음에 저를 이렇게 찾아줄 때 대표님께서 정말 많이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이 저를 건들 때마다 이 제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닌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제가 주춧돌이 돼서 잘 아이들도 이끌고 왔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 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이제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할 이야기가 아이들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전 남편이 또 있으니까 남편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또 큰애는 자기가 있다 보니까 큰애보다는 저희 둘째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세우기 좋은 아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둘째 이야기를 많이 저도 모르게 그게 이 제가 아닌데 대리만족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저라는 사람을 꺼내기 시작하고 저의 기질과 이런 감정 흐름을 알게 되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MF 케어 이 독서 시간은 저에게 정말 그 처음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도 말 한마디 꺼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고 이 리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책에 정말 그냥 리뷰만 할 줄, 이 내용이 저하고 연결돼서 볼 줄을 모르고 그냥 이 자존감을 부탁해 이 책이면 저는 이 내용이 이런 대목에서 어떻게 그냥 우리가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교육했던 것처럼 받아왔던 것처럼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면서도 왜 그리고 뭔가 글을 써서 발표를 독서록 쓰듯이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책 읽고 독서력을 써낸다고 느끼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게 책을 읽고 나면은 저에게 반영이 되는 거고 제가 살아왔던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렇게 저의 과거로 돌아가고 저의 현재를 보게 되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꺼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의 그 저도 몰랐던 이 꺼내면 꺼낼수록 제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저를 봤던 것들도 맞는 거예요. 어쩔 때는 씩씩한 저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가 또 엄마로서의 저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저의 모습일 때는 또 저의 모습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사람들하고 마주했을 때 제가 그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걸 알고 나니까 대인관계가 편안해지고 이 소통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격하게 동의를 하고, 왜냐면 그게 저니까 그 사람이 볼 때 모습이 지금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게 저이기도 하고,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각도로 저라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말을 왜 저렇게 못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다 그분들이 보는 제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는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습인 저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저는 다 다양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 그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정말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에 기복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감정의 기복이 많았거든요. 왜?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있고 굉장히 아닌 척하고 당당한 척하고 이 밖에서는 이러는데 저의 혼자로 돌아가면 굉장히 슬프고 애롭고 고독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울고
울면서 또 애로우니까 술 한잔도 하고, 술 한잔을 하다 보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격한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그 트라우마 같은 거, 아킬레스 같은 거를 건들면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또 저의 이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높았던 거죠. 지금은 그런데 아무리 저의 아킬레스를 건들고, 아무리 저에게 욕을 하고, 아무리 뭐 정말 너는 바보 멍충이야, 너는 개돼지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도 순간은 왜 제저래지? 이러지만은 그걸로 제가 깊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편하다는 거,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대인관계에서더라고요. 대인관계에서 이 소통이 안 되면 저녁에,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낮에 괜찮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모든 게 괜찮았는데 잠들려고 하면 그때 걔가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때 왜 나한테 그랬지? 나는 그럼 뭔가 서운한 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그러고 나서 또 아침에 밝아지면은 일이 바빠지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게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꺼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제 안에 있는 이런 아킬레스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다 꺼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이제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슬픔은 슬프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미우면 밉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공격을 해오면은 저도 공격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나하고 대화하라는 게 저는 정말 처음에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게, 어디 상담을 가거나 심리학 책을 보거나 뭐든지 보면 나와 대화를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를 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를 어떻게 꺼내라고, 지금 이게 난데, 그리고 나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라고. 남이 나를 불러줬지 내 스스로가 병님아 병님아 이렇게 불러보지를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불러요. 너무 잘 불러서 오히려 저희 안에 병님이가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울해요. 우울하고,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이면은 약간의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질 때도 있고, 누군가가 지금도 치고 들어오면은 움찔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 예전에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형님아 놀랬지, 그런데 지금 네 기분 어때? 슬퍼? 아파? 이러면서 물어보면은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픈 건지 슬픈 건지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저녁에도 혼자 있거나 뭔가 하고 이러면은 하고 있지 않으면 왜 이러지? 이랬을 때 물어보는 거, 왜 애롭니? 뭐 한다든지. 그리고 자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에게 미안하단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내 자신한테 나를 돌보지 않았던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의 아픔은 위로해 주면서 내 아픔은 누군가가 위로해 주길 바라고 나는 그걸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 너는 그러니까 남 앞에서 울어도 안 되고, 너는 씩씩해야 되고, 너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너는 누군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막상 나한테는 너무 인색했던 거죠. 나한테는 너는 미안한 게 아닌 거고 당연하다는, 네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당연한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당연한 게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사람들도, 저는 또 부동산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정말 소통이 안 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너무 진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다는 것도 알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그게 서운한 거고, 몰라, 나는 그런 게 아닌 건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상대방도 힘든 거고 본인도 힘든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들 주변에서 우리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이 나오면은 정말 상담 이런 심리도 잘 돼 있고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 독서 교육하는 데도 있고 이러지만은, 우리 또래 애들은 이렇게 스스로 나를 찾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엄마는 강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애들이 둥지 이 엄마의 품이 떠나고 그러고 혼자 남겨지고 이러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나만 이제 예전에 손해봤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럽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자존감을 부탁해 이 책을 읽으면서 저처럼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종교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리고 명상을 해야 된다,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힐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렇게 그 순간은 괜찮지만 돌아오면은 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성향이 정말 예민해서 예전에는 정말 싫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가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를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다 그게 들어와서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러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질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그게 저는 그 예민함이 굉장히 단점이어서 그거를 숨기려고 예민하지 않은 척, 그래서 항상 많이 웃고 그리고 아닌 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도 뭐든 간에 제 안에 좋은 자였지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아닌 척 하기 위해서, 그 예민함이 남들 앞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은 강점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의 이제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왜 저렇게 예민해? 왜 저렇게 진상이야? 이랬던 분들에게, 그분들이 진상이어서가 아니고 예민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더 예민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게 서운함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안으로 저처럼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냥 밖으로 표현돼서 남들이 즉각적으로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변화가 저 혼자 되지 않았다는 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어느 날 제가 치매 걸린 것처럼 모든 게 저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정말 오히려 육체적으로 아팠던 것보다 이런 정신적으로 아팠을 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운이 될 때면은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받아들이고 달래주지만은 그 기질은 똑같이 있다는 거. 그런데 상담도 제가 받고 신경정신과도 다니고 우울증 약도 복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5년 정도를 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 그림도 그리고 연극도 배우러 다니고 뭐 실버 모델도 해보러 다니고 공부도 따로 하고 뭔가가,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이랬지만은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를 지금도 아직 다 꺼내지는 못했고 다 알지는 아직도 못해요. 제 안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근데 이런 변화가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것 또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 제가 여기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2018년도부터거든요. 그러면 19, 20, 21, 22, 23, 24, 25. 지금 나를 알아가기까지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또 그게 그 과정들이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상담을 3년 받으러 다니고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그리고 저는 또 지금도 아로마 오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로마 오일로 저는 샤워를 하고, 뭐든지 제가 아로마 오일을 배우고 나서 이 아로마 오일로 제가 또 이 치유를 해 가면서 지금도 그 루틴대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로마 오일로 써요. 마시고 바르고 먹고, 그리고 뭐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고 욕조 반신욕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전에는 감기 한 번 걸리면 2달 이상,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된다는 종합감기약이 저는 항상 집에 상비약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뭐 관절약부터 시작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계속 주는 약을 보약처럼 먹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정말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이제는 제가 이 오일로 조제해서 먹을 줄을 알고, 그리고 건강검진도 이제 뭐 올해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작년 재작년 비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건강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걸 찾아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가장 저를 끌어준 게 이런 PCN 교육, MF 케어, 이런 독서, 그리고 1:1 코칭. 왜냐하면 저를 자꾸 건드려 주니까, 제가 만약에 그 건드림이 없고 계속해서 이런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찾았다면은 아직까지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거에서 왜 이렇게 소통을 못할까? 왜 대인관계가 힘들까? 매번 제 안에서만 이렇게 나는 누구일까만 찾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지금 1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마음의 치유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독서도 혼자서 할 수고, 우리가 혼자 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힘들면은 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그 책이 정말 내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책이 원하는 그리고 책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를 혼자서는 찾아가기 힘들다는 거를 또 한 번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다면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나와 대화를 계속해서 해보는 것, 그리고 뭔가가 밖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왜 화가 나는지, 그리고 왜 우울한지, 그리고 물론 그러다 보면은 가장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내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잖아요. 뭐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한테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아이가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머리를 만져주고, 열이 나면 온도계를 갖다 재고, 그리고 병원을 데려가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대로 해주려고 그러고, 처방이 안 나으면 또다시 병원을 데리고 가고, 끊임없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는 해주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다 보는데, 그 바라는 게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나를 좀 많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에게 항상 말을 걸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심리 상담소를 가면 유료 상담소예요. 우리 사비를 내고 다니는 데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먼저 나를 이렇게 껴안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애썼다, 고생했다, 뭐 이러면서 나를 먼저 항상 이렇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쓰담쓰담 해달라 그러고, 이름을 많이 불러주라 그래요. 니마 오늘 어땠니? 지금도 니마 너 오늘 유튜브 영상 찍었는데 어땠니?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이름을 타인이 많이 불러주기보다 내가 많이 나를 불러주고, 내가 나 많이 안아주고, 내가 많이 쓰담쓰담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와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듯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내가 다정하게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어떨까 싶어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지금 이제는 저를 좀 많이 꺼내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런 배움이라든지, 그리고 이 꺼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